황소자리 조합 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황소자리는 여신의 모습으로 계속 카드에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면서 이제 여자가 대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대체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나오게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다른 카드와 결합되게 되면 물질을 창조하는 어떤 모습으로 또한 나오게 됩니다. 아까 참 이거 안 했네요. 봅시다. 자, 34번에서 42번까지 양자리 마이너 카드 모두 9장이다. 카드 그림을 보면 왼쪽 상단과 하단에 양자리와 지배성인 화성이 고정되어 있고 오른쪽은 또 다른 별자리와 그 별자리의 지배성이 순서대로 흘러간다. 단, 개자리, 사자자리, 양자리는 중복이므로 뺀다. 세 개가 빠진 거죠, 이제. 나머지 조합 카드 역시 이와 같이 중복되는 별자리를 제외시키면 된다. 양자리 조합 카드는 양자리의 속성이 나머지 9개의 속성과 결합하여 다양한 페리소나를 만들어낸다. 다양한 페리소나를. 하지만 9장 카드에 드러난 페리소나 모두 양자리가 지닌 남성성과 혹은 도전과 화성의 공격성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성, 물질적인 거, 그리고 현실적인 거 이런 거와 그 저변에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 자, 그리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카드가 보게 되면 카드 이름이 43번 한번 가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43번 카드는 앙금소녀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두 여자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입니까? 둘이 보고 있는 모습이. 자아가 참 글래머네. 이렇게. 저거는 좀 지적이네. 이렇게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여성은 뭡니까? 그 황소자리의 어떤 금성의 여성은 아름답고, 글래머스하고, 물질적이면서 이쁜 여자를 상징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에 어떤 수성의 여자는 지적이고, 그런 여자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를 부러워하고, 약간 서로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어떤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서로 어떤 뭔가 서로 본받을 점이 있겠죠. 또 카드를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게 되고, 두 번째 44번 카드는 여자가 어쩌고 있습니까? 여기도 처녀자리는 방 안의 어떤 공간을 제가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수성의 처녀자리 카드인데, 그러면 여자가 어디에 살이 쪘죠. 살이 쪘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돈을 막 세아르고 있는 모습, 막 돈이 한그스이죠. 그래서 이 카드가 어떻게 나오냐면 돈에 대해서 근데 공간은 좀 허름한 공간이죠. 이 말은 뭐야? 창고나 어디 공간에 나만의 공간이죠. 나만의 마음의 공간. 그리고 이 공간에 이 돈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옳지 않아 공간이죠. 그죠? 옳지 않아 공간이잖아. 허름한 어떤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좀 정정당당하지 못하는다는 뜻이 법적으로 저촉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돈에 대한 집착을 하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하고 내 스스로 뭔가 쌓아두려고 하고 요런 게 있는 의미가 요 카드의 의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언제 나오게 되냐면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자꾸만 이익을 따져보고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저축하고 돈 생각하고 재보고 막 이런 일을 할 때 44번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고 계산하는 욕심 많은 여자의 모습이 44번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카드는 세 장이죠, 세 장. 세 장으로 상류층의 우리 이렇게 나오는 상류층의 우리입니다. 우리라서 43번 카드는 세 장 안에 여자를 넣어놓고, 그죠? 세 장 안에 여자를 넣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열쇠를 잠가놓고 남자가 밖에서 쳐다보고 있죠. 자, 이건 어떤 모습입니까? 강금. 강금이죠, 강금. 자,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흐름하게 하고 있고, 그러면은 뭡니까?
강금이 진짜 강금이에요. 밥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이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자는 뭡니까? 공주 옷을 입고 그죠? 물질적인 모습을 상당히 다 갖추고 그 다음에 그래서 황금빛 세장이죠. 요거는 황금빛 세장이어서 모든 세상에 필요한 물질적인 내용을 다 제공해 주면서 거기 들어앉아 있으라. 그럼 여러분 들어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건 니은쌤은 표정을 보아하니 있을 것 같은데 저 누구 살고 싶어요? 나 세상 안에 문 열고 들어가고 싶어요. 딱. 문 잠그고 나서 열쇠는 여기 있다 이렇게 그자? 자 그래서 남자가 제공해주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것을 원조나 이런 걸 받으면서 안정된 삶이죠. 그곳이 변한 거야. 근데 남성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남편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가는 고생이야 뭐 이런 얘기. 자 그런 얘기 막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열쇠를 다 뒤에서 텔레플레이라고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가 제시해주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내가 갇혀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근데 은근히 이제 이런 상황을 또 뭐 지금 만들어내는 사람도 실제로 많죠. 그리고 우리 그 용왕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그런 물질적인 제공. 자 근데 하지만 물질적 제공을 받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어떤 틀 속에서 살아가야 되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수해야 되는 모습이 45번 카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6번 카드는 어디에 중독된 여자? 46번 카드 어떻게 보여요? 조종당하고 있죠. 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마른 인형이죠. 우리가 볼 때 이게 뭐라 합니까? 바비 신드롬. 우리가 바비 신드롬 있잖아요, 그죠? 자, 세상에 아름다운 여자는 이런 거야. 몸무게는 몇 킬로 나가야 해. 그리고 얼굴은 어떻게 해야 하고 궁둥이는 튀어나와야 돼. 요새는 궁둥이 튀어나와야죠. 궁둥이는 튀어나와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현대에 들어와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약간은 개념이 SNS적인 개념 을 의미하는 것이 이 카드입니다. 바비 신드롬. 자,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어떤 모습, 욕망, 다이어트, 뭐 아니면은 니는 이렇게 해야 예뻐, 막 이런 거 있잖아.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거.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모습이 46번 카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지금 이거는 지금 팔에다 매달려 있잖아요. 인형이. 자, 그러니까 누군가 흔들어줘야, 누군가 움직여줘야 이 카드는 지금 어쨌든 움직이는 모습이잖아요. 자, 그래서 46번 카드는 진정 네가 원하는 아름다움이냐? 요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조종당하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죠? 어쨌든 이 카드는 어떤 카드입니까? 아름다움, 미적인 개념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카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나와요. 날씬하고 예쁘게 보여야 해. 요런 거 카드가 그런 생각할 때도 이 지금 요 카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정갈 자리의 어떤 중독성. 자, 그리고 황소 자리. 자, 금성의 아름다움. 이게 합쳐지면서 뭔가 미적인 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돼.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다. 돈 먹고 토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자 날씬한데도 뼈가 보여야 이쁘다고 생각하고 요새 아이들은 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6번 카드는 바비 신드롬입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자 47번 카드 어떻게 보입니까? 47번 카드는 실제로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절이지 절. 죄송합니다. 어쨌든 절에 보게 되면 절에 딱 보게 되면 보자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자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있는데 보면 딱 견눈질로 뭔가 눈을 뜨고 있죠. 그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카드 이름 사실 종교장사입니다. 이 카드의
카드 이름은 종교장사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돈을 받고 뭔가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어떤 이게 타로 잘 될까요? 타로 손님이 있을까요? 하면 이것 때문에 대박입니다. 돈 주고 온다 이거 그잖아요. 돈 주고 오잖아. 돈 주고 나에게 뭔가를 물으러 오는 어떤 사람들이나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종교적인 것을 물으러 온다 이 말이야. 그죠? 요거는 오는데 뭘로서 살 수 있다? 돈으로서 천국의 1등석을 살 수 있다. 요래 되는 거지. 그죠? 그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가지 뭔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어떤 뒤통수를 한번 보세요. 약간 홀린 듯이 가고 있죠. 홀린 듯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뒤에서도 보게 되면 뭔가를 다 들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들고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죠? 오고 있고, 그리고 어서 오세요 하는 이분도 겼는지를 이게 뭘 들고 왔지? 이게 뭘 들고 왔나? 오늘 지게 얼마고? 뭐 이런 거. 자, 그런 거를 하고 있는 모습이 47번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정한 어떤 영적인 것을 뭘로 살 수 있는 거, 물질적인 걸로 영적임을 물질적으로 살 수 있다가 되죠. 요새 요거 좀 우리 좀 사실 종교도 뭐 돈이 있어야 움직이지 그냥 움직여집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영적인 것을 물질적임으로 살 수 있다가 47번 카드입니다. 그리고 그런 유의 어떤 종교 장사 막 이런 거 다 해당되는 것이 47번 카드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카드는 진정한 승직자죠. 어찌 보면 물질적, 그러니까 그래도 어떤 겁니까? 이 카드는 토성이 나옴으로 해서 진정한 승직자인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금성의 어떤 기운을 받아서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죠. 풍요로움을 만약에 아까게 어떤 그거로 보면 만약에 토성의 어떤 기질만 가지고 있다면 태양 카드 31번 카드처럼 바위산을 오르는 모습일 텐데 요거는 자 31번 카드는 보세요. 이제 염소 자리에 태양의 모습이니까 이게 바싹 마른 어떤 절벽을 오르는 아주 힘든 모습, 콜레릭하니까 다 아예 생명체는 거의 없는 상태죠. 이렇게 보게 되면 없는 상태가 되게 되고 이거는 금성의 토성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성은 뭡니까? 그래도 물질적인 밭도 갈려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게 되면 풍요로운 땅이 분명히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떤 풍요로운 물질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이 말에 보면 근데 실제로 뭐 돈은 없다 하더라도 땅은 남아 있다. 그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어떤 풍요로움 속에 베풀고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48번 카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49번 카드는 자, 결별이죠. 완전한 결별. 자, 그래서 뭐 때문에? 물질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팔은 앞에 사람이 더 내고 가는 것 같은데 구름만은 저쪽 더 많이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화난다고 다 팽개치고 화뿌리고 그죠? 자, 그리고 저 사람은 화내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다 챙겨가지고 술에 한 것을 싣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결별입니다. 누군가와 헤어지거나 깨야 되는 카드가 이 카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물질적인 금성과 자유로운 어떤 우리 뭐 철왕성이나 물병자리의 어떤 속성으로 해서 요게 결별, 사람들과 사이에 어떤 이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물질적인 것 때문에 헤어지거나 결별하는 거. 자, 대체적으로 물질 때문이겠죠. 황소자리 상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49번 카드는 깨임이나 헤어짐을 상징하게 되고, 자, 50번 카드는 자, 궁전이죠, 궁전. 자, 머릿속에 있는 궁전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50번 카드는 이 사람이 원래 황소 자리에 어떤 뭔가를 가꾸고 유지하고 자, 그런 사람에다가 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신의 모습이 들어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풀 메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하늘의 신인데 나는 원래 크게 될 사람인데
이런 동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50번 카드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지금 약간 추운 겨울이거든요. 추운 겨울인데, 자, 물고기 자리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죠? 추운 겨울인데 나는 이건 열심히 해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뭘 될 거야, 이렇게 자꾸 꿈꾸는 모습을 상징하는 카드가 50번 카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카드의 이름이 잠시만요. 뭐라고 나오냐면 영혼의 정원입니다. 영혼의 정원. 자, 그래서 자, 영혼의 정원.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여기에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게 50번 카드,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 드는 카드입니다. 자, 이 카드도 조금 어려운 카드예요. 나중에 보게 되면. 자, 43번부터 50번 카드 모두 8장이다. 카드의 그림을 보면 왼쪽 상단과 하단의 황소 자리와 지배성인 금성이 고정되어 있고, 오른쪽은 또 다른 별자리와 그 지배성이 순서대로 흘러간다. 단 중복되는 별자리는 뺀다. 자, 그래서 4장이 빠졌습니다 지금. 자, 황소자리 조합 카드는 황소자리 금성의 속성이 나무개 8개의 별자리와 결합하여 다양한 페르소나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8장의 카드에 드러난 페르소나 모두 황소자리가 지닌 자상함과 금성의 물질욕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황소 자리의 어떤 물질욕, 자, 그리고 그 금성의 어떤 부드러움과 그런 모습을 기본으로 깔고 있다. 카드 안에.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의 수성. 자, 수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성은 뭡니까? 언어나 말로서. 자, 그리고 수성 중에서도 처녀자리 수성은 굉장히 계산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공부하는 모습으로 수성 카드들은 지금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카드가 되게 재밌죠? 자, 이게 수성 두 개가 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수성과 처녀 자리 수성이 그대로 모여가지고 수성이 그대로 모인 전략가의 모습으로 나와 있죠. 자, 밑에 몇 개 버려놨습니다. 쟤들은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밑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 별자리의 상징들이 밑에 버려놨죠. 버려놨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만 체스판 위에 올려서 지금 필요성에 의해서 딱 계산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매우 전략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잘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잘하는 거. 근데 너무 냉정할 수 있다. 이 카드가 언제 나오게 되냐면 뭔가를 내재해보고 계산해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52번 카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카드는 어떤 카드입니까? 자, 금성과 수성이 합쳐진 카드죠. 쇼윈도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남들 보기에, 자, 이 카드가 남들 보기에 자, 걔도 지금 아이고 멋지다 이라는 옆에 가서 지금 자, 창문에서도 저 밖에서도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참 멋있는 한상이다. 그리고 이거 참 잘 어울린다. 이거 아주 멋지다. 라고 얘기하는 카드가 52번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카드 이름은 뭐라고 허용의 시작 이렇게 나오거든요. 남들 보기에 쇼윈도 부부라고 얘기하거든요. 남들 부부의 보기에 굉장히 멋져 보이는 어떤 상황이나 자,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내실은 없을 수도 있겠죠. 내실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52번 카드는 어떤 상황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허우대는 멀쩡한데, 그죠? 자, 안에는 속이 썩을 수도 있다. 요를 정리해야 됩니다. 52번 카드가. 자, 그래서 52번 카드는 그런 모습으로 되게 되고요. 자, 53번 카드는 어떻습니까? 자, 피리 부는 사나이죠. 피리 부는 사나이. 그러니까 옛날에 피리 불어서 쥐를 없애줬는데, 그건 영화 비슷한 것도 나왔죠. 예. 쥐를 없애줬는데 뭔가 또 나쁘게 대하니까 보상을 안 해주니까 피리를 불어서 아이들을 다 몰고 어디로 가버렸죠. 자, 이거의 어떤 키워드는 뭐냐면은 중독입니다. 어떤 거의 중독? SNS 중독. 아까에는 우리가 말한 거는 바비 신드롬은 아름다움에 대한 중독이죠. 중독이라면 이 피리 부는 사내에는
SNS 중독.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통신 그리고 정보 이거에 의한 어떤 홍보, 광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어떻게 되어서 중독되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카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피리 부는 사나이는 수성의 모습으로 그리고 뒤에서 따라가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로 따라가는 사람은 무슨 모습으로? 중독된 어떤 정갈 자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자, 그러므로 해서 중독돼서 따라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53번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중독을 시켜야 되겠죠. 그럼 어쩌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끌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뭔가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현대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이 카드를 했을 때 결과 얘기 나오면 뭐야? SNS를 활용하라. 자, 문제 해결 방법은 중독을 시켜라. 뭐 이렇게도 자 카드 조합에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 피리 부는 사나이의 카드는 어떤 카드다? SNS로서 사람을 휘어잡아라. 이런 것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 중에서 피리 부는 사나이는 어떤 카드 정보나 사람들이 어떤 것에 가스라이팅도 되는 것도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렇다 이건 진짜로 많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아가지고 요새는 뭐 하나 검색하고 나면 그것만 쫙 따라오죠. 그래서 그것만 읽으면 뭡니까? 생각이 싹 다 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치 얘기를 제가 터놓고 했는데 요새는 못하죠. 너무 걔네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말하다 혼납니다.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정 가서도 그 얘기는 아예 안 합니다. 우리 동생 엄마 셋이서 도와주고 싸웁니다. 엄마하고 여동생하고 우리 셋이만 모여서 싸웁니다. 우리 여동생이 엄마가 전현이 미친년이라고 해서 엄마가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치 얘기가 참 민감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4번 카드는 스승과 제자 카드죠. 자, 수성이은 수련이의 모습으로 그리고 목성은 지금 스승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접시를 옆신 닦고 있죠. 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부하러 왔는데 접시를 왜 닦으러 하노? 공부하러 왔는데 접시를 왜 닦으라 하노? 자, 그러면 이제 스승은 생각하기에 접시 닦는 것부터 기본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래서 54번 카드가 우리가 공부하러 가서 뭔가 하고 있을 때 사실 이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럴 때 어떨 때 또 뜨냐면 공부하러 왔는데 얻어갈 거는 없고 이럴 때 내가 진짜 제대로 배운 거 맞나?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스승과 제자 카드가 뜨게 됩니다. 자, 근데 원천적으로는 스승과 제자 카드가 맞아요. 자, 그럼 이 카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역할 소임을 잘하면 됩니다. 역할 소임. 자, 그러면 제자는 제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면 되고 그럼 열심히 외우라 이 말이야. 접시를 열심히 닦아라 이 말이고. 자, 스승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줄 거를 줘라 지금. 맞잖아. 안 주는 스승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몰라서 안 주는 건지 알고도 안 주는 건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스승들 중에서. 자, 그래서 54번은 스승과 제자 각계의 역할을 자신의 역할에 맞게 수행을 잘 하라. 제자는 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자, 스승은 스승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당당해진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54번 카드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우고자 할 때 이 카드가 나온다. 근데 서로에 대한 의심이 약간 들겠죠. 이 카드가 나올 때는. 그래서 스승에 대한 의심이 들 테고 제자에 대한 어떤 저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 50번, 4번 카드가 나오겠죠. 자, 55번 카드는 좀 불쌍한 카드죠. 아픈 카드죠. 왜냐면은 이 통통 튀어야 되는 어떤 수성의 헤르메스가 다리가 끊겼단 말이에요. 지금 다리가 다쳤죠. 그러므로 해서 몹시 좌절했습니다. 몹시. 자, 전 선생님이 오빠 있네요. 다리가 다쳐가지고. 자, 그래서 55번 이 카드는 뭔가 소식의 부재, 소식이 오지 않은 그리고 뭔가 내가 정보를 전달한 거에 대해서 통하지 않은 수성은 정보죠, 그죠? 통하지 않은 그리고
오지 않은, 가지 않은,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이 통하지 않은 요런 게 55번 카드 안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현대에서 제일 많이 좌절할 때죠. 그걸 보냈는데 안 봐. 그죠? 2, 3일 지나도 안 봐. 많더라고요, 의외로. 요새 그 문자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카카오톡은 잘 보는데. 워낙, 이거 쉽니까? 그죠? 일시. 이게 그 문자가 많아서 그런가. 읽고도 씹어. 뭐라 해야지. 역시 당해야지. 자, 읽고 싶으면 안 됩니다. 좌절받는 마음을 생각해서 꼭 뭐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대답해줘야지 이러다가 이거는 카카오톡은 못 보내고 전화해줘야지 이러다가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전화해줘야지 이러다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55번 카드가. 자, 어쨌든 빨리 대답을 하세요, 선생님들. 그 사회 우리 그 현대인들은 정보에 빨리 대답을 해줘야 자, 현대를 살아가는 기본입니다. 오늘 얘기했는데 내일 문자 오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55번은 전달되지 않는 어떤 것들에 대한 오지 않는 정보나 소식에 대한 어떤 답답함을 의미하는 것이 55번 카드가 됩니다. 자, 그다음 56번 카드는 자, 꿈꾸는 조인데 56번 카드는 수성의 어떤 정보와 그리고 이 물병 자리의 과감한 발상 이것이 합쳐지면서 하늘을 나도 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나쁘냐 좋냐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런 발상을 잘하면 이 끊어진 다리를 건너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실만 직시한다면 건너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꿈꾸는 조이는 뭔가 그런 발상은 나쁘지 않은데 현실을 어떻게 하라? 자, 직시하여서 가라. 너의 어떤 생각이나 발상에다가 현실 직시를 해야 된다. 요렇게 자, 그리고 이게 끊어진 다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 제가 이거를 해보면 분명히 하나가 뭔가 안 풀리는 매듭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이걸 적용해 보면 끊어진 다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약간 한 번 더 가야 되거나 뭐 한 번 더 시도를 해야 되거나 그런 게 있어요. 이걸 해보면 그래서 너무 그게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시도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56번 카드가 나오게 되면 자, 그래서 56번 카드는 너의 어떤 자유로운 발상 자,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긴 하나 현실에 어떤 기반을 두고 해라. 이런 의미가 56번 카드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카드는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57번 카드. 어떻게 보세요?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지금 딱 한마디로 조용히 해라. 비밀이다. 조용히 해라. 비밀이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맞잖아. 비밀이다. 천사가 지금 일하고 있다. 이거 비밀이다. 이거 지금 비밀. 자, 천사가 비밀이라는 거는 자, 그리고 남녀는 손을 잡고 있죠. 그죠? 너거는 이어져 있다. 비밀이다. 비밀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말하지 마라. 공식적으로 말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침묵이 금이다. 비밀이다. 이게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천사 앞에서 맹세한 비밀. 요로 된단 말이에요. 맹세한 비밀. 그래서 말로 하지 마라. 자, 입을 다물어라. 알겠죠? 자, 그래서 남녀의 사랑은 드러낼 수 없다. 누구는 드러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너희들 많이 가진 비밀이 있다. 그죠? 이 카드는 너희들 많이 가진 비밀이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천사 앞에서 두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많이 가진 비밀이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수성이 그래서 모든 정보적인 거, 공부하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정보로 평가받는 거, 그 다음에 지적인 거 이런 게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51번에서 57번까지 모두 7장이다. 카드의 그림을 보면 왼쪽 상단과 하단에 쌍둥이 자리와의 지배성이 수성이 고정되어 있고
오른쪽은 또 다른 별자리와 그 별자리의 지배성이 순서대로 흘러간다. 단 중복된 별자리는 이제 5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자리의 조합 카드는 쌍둥이 자리의 속성이 나머지 7개의 별자리의 속성과 결합하여 다양한 페리소나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7장의 카드에 드러난 페리소나 모두 쌍둥이 자리가 지닌 소통과 수성, 정보 혹은 소통, 수성, 정보, 계약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것을 깔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 자, 처녀자리 카드가 좋은 카드 하나도 없어요. 자, 진짜 안 좋죠. 아이고, 무슨 일입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저 처녀자리 첫 번째가 58번 카드 한번 보세요. 남녀가 자 처녀자리 수성에다가 자 처녀자리는 뭡니까? 보세요. 노동, 죄의식 요 밑에 보면 페리소나 모두 처녀자리가 지닌 노동과 죄의식, 수성의 정보 혹은 침호, 치밀함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처녀자리의 첫 번째 카드는 어떻게 보입니까? 참말로 나른하고 참말로 좀 엄청 나른해 보이죠. 책임감, 의무감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일은 누가 다 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다 하고 있죠. 남자 지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슬리퍼 신고 나가 지금 장작된다고 지금 이게 우리가 말하면 알짝대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남자가 안 뭡니까? 문이 또 집안에 문이 살짝 열려 있죠 지금. 살짝 열려 있어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따가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자, 남자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모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척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은 엄청 지금 빨래도 많고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죠. 뭔가 물을 많이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 카드는 여자가 어떨 때 되겠습니까? 내가 다 하네. 지금 내가 다 하고 있네. 저 새끼 저거. 저는 죄송합니다. 어쨌든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거는 뭐 하고 있는 거고 남편한테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죠. 사실은 우리가 들 때가 많죠. 자 그래서 그런 일상의 지침을 의미하게 됩니다. 일상의 지침. 사실은 파고들어가 뭐 때문에 그랬노 보면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잖아. 뭐 때문에 그랬노 이렇게 보면 그 이유가 없는 상태가 또한 한 번씩 나옵니다. 서로 싸우고 지치고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원인을 찾아가 들어가 보면 뭔가 이유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처녀자리 수성의 첫 번째 카드는 어쨌든 일상의 지침에서 서로 뭐가 할 때 약간 지쳐 있을 때 역할 소임에 대해서 지쳐 있거나 그냥 뭐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자 이게 부부는 오히려 괜찮아요. 자 그런데 결혼을 안 한 어떤 상태에서 이런 카드가 나오게 되면 조금 그렇겠죠. 그렇게 나오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남자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여자 지가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자 그런 느낌일 때 지금 요 58번 카드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헤어짐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결정을 좀 갈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카드 이름이 일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나오게 됩니다. 58번 카드는. 자, 그 다음에 59번 카드가 사실은 매우 괴로운 카드죠. 자책하는 카드입니다. 자책하는 카드.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이 카드가 죄의식 카드에서 지금 59번 자 뭡니까? 처녀 자리의 어떤 수성에다가 정갈 자리에 뭡니까? 이게 그 정갈 자리의 어떤 명왕성의 카드가 결부가 같이 되면서 자신의 잘못처럼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처럼 자책하면서 이게 자기 스스로한테 어떻게 합니까? 스크래치를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59번 카드가 나오게 되면 마음이 매우 안 좋을 때 나옵니다. 이 카드는 매우 아픈 카드라고 했어요. 이거는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59번 카드는 보세요. 이게 액자에도 심장에다 지금 칼을 그려놓고 그 심장에 칼 맞는 카드 지금 그려놨잖아요, 그죠? 액자 안에. 그래서 마음도 이미 지금 상처가 많이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책이 강할 때 무심코 카드가 나옵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60번 카드는 종교재판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때, 자 아까게는 이제 뭡니까 자 이게 이런 카드가 하나 더 나왔었죠. 아까 수성 카드에서 화성과 수성 화성 카드 세 번째 카드에서 나왔는데 60번 카드는 이거는 공식적인 입장에서 자 이 여자를 마녀 사냥하는 거죠. 사실은 마녀 사냥하는 거죠. 자, 이 공식적인 입장에서 자 그래서 종교 재판인데 어쨌든 여자를 종교 재판적으로 전부 다 이 여자에 대한 질타를 하는 카드가 요 세 남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디게모라는 남자도 한 명 있습니다. 그 안에. 되게 뭐라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거든. 꼭 그 세 명을 한번 또 적용해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남들 앞에서 내가 뭔가 질타를 당할 때 60번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1번 카드는 보세요. 자, 내가 가진 공포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공포, 무서워. 이거는 무서운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자 우리가 묘지를 보면 늘 무섭죠, 그죠? 밤이고 묘지고 기승이 나올 것 같아.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무섭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불을 환히 켜고 무덤이나 이거를 바라봤을 때 밤에도 전혀 안 무섭죠,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근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공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61번 카드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수성에다가 염소 자리가 오래된 것, 뭔가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어떤 공포들, 그래서 내가 어디가 가면 항상 무섭죠. 무섭게 되고, 그리고 뭐 물만 보면 무서워, 개만 보면 무서워, 고양이가 뭐 무서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원천적으로 내 안의 공포에서 이 공포감이 어디에서 형성돼 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61번 카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보고 36개로 주랭랑 치는 게 61번 카드입니다. 공포감을 느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61번 카드는 우리가 가진 어떤 원천적인 어떤 공포가 61번 카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 카드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여자 머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뱀이 나오죠. 이게 더 무섭다 그죠 사실. 뱀이 더 무섭다. 이게 퓨리스라고 해서 이게 복수의 영혼이거든요. 복수의 영혼. 나 복수할 거야. 자 그래서 복수의 영혼이야. 복수할 거야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복수할 거야 하는 거는 이 남자의 잘못도 있고 그죠? 이 지금 물병 자리와 그리고 거기에 수성이 같이 얽히면서 이 여자가 가진 어떤 분석적인 것과 이 남자가 가진 어떤 독특한 행위가 서로 합쳐지면서 뭡니까? 이 안에 서로 원천적으로 서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뭔가 그런 것들이 62번 카드 안에는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에게 대한 어떤 뭐가 있는 겁니까? 약간 뭔가 갚아줄 거야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마음 그리고 막 뭔가 서로 죄책감도 있고 서로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카드가 62번 카드가 됩니다. 62번 카드도 사실은 좀 어려워요. 이게 하나로 뭔가 지금 앞에 나온 61번, 62번 카드는 이 카드 두 개가 조금 어려운 카드입니다. 나중에 어휘로 표현할 때 61번, 62번 카드가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공포라는 이 느낌과 그리고 내 안에 죄책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서로 이 죄책감을 느끼니까 도망가는 거죠. 뱀이 날아오니까. 그래서 61번, 62번 카드가 이게 좀 비슷하면 조금 어려운 카드다.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3번 카드는 보게 되면 자 수성에다가 뭐가 됩니까? 수성에다가 지금 해왕성의 카드가 있죠. 그래서 사기꾼이잖아요. 누굴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이게 세 명 중에 누굴 속이는 걸까요? 뭐 뒤에 자 보라색이
남자를 보라색 머리 쓴 보라색 모자 쓴 남자 있죠. 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지금 이 둘이서 작정하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기와 속임수를 의미하는 것이 63번 카드입니다. 그래서 모략이 있다. 미리 짠 게임이다. 이런 의미가 63번 카드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이 뒤에 의리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 보라색 입은 이 사람이 빨간 모자 쓰고 빨간 모자 쓰고 보라색 뒤에 입은 서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 둘이서 빨간 모자 싼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의리한 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 노란 사람과 파란 사람이 지금 그거 우리 그 있잖아 작당해가지고 있죠. 속이고 있다. 그리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속임수, 사기 이 안에는 현실을 바로 직시해야 될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요게 63번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카드는 지금 12시 반이거든요. 뭐까지 할까요? 네. 선생님들 또 그거 하면 이거 하고 빨리 정리하고 그거 맞추는 겁니까? 네네. 차렷! 경례!